안녕하세요. 우리가 전 시간에 음승, 음위, 음기성, 음승, 음위, 음기성, 환수, 도로, 광형이라고 하는 번역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그 전 시간에 공부를 한 내용을 잘 나타내는 그 예제 사주를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적천수에는 그 예제 사주가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두 개의 사주를 공부를 하는데, 먼저 그 적천수 징의에서 설하고 선생이 어떻게 이 사주를 살펴봤는가 하는 것을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보고, 그리고 마무리해서 이 적천수는 통신문이라고 하는 사주 보는 법을, 사주 잘 보는 법을 책 맨 머리에 이렇게 해놨는데,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 통신문에 의거해서 이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그 살펴볼 사주는, 자, 지금 나와 있는 이러한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건명이고, 여기 병자년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양의해죠. 양의해니까 대운 순행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정도 먼저 살펴보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사주에 대해서 그 설하고 선생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하고 선생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차, 전, 유해자, 서북지 음한이다. 자, 이 사주는 전, 갖추었다, 모두 갖추었다 그런 뜻이, 구비했다 그런 뜻이죠. 구전했다. 구나 전이나 마찬가지니까 구전했다. 무엇을 구전했냐? 자, 유해 자를 구전해서 서북 음한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그 앞에 공부했을 때는 유, 자, 해, 축을 구전했을 때, 축, 유, 자, 유자가 아니고 유해 축을 구전했을 때, 그러니까 유 다음에 해, 저기 서방에서는 신유술 할 때 유가 음이죠. 그 다음에 해자축일 때 자가, 여기는 이제 양인데 채양음용한다 그렇게는 돼 가지고 있는데, 음은 해라고 했습니다. 한번 전 시간으로 가서 볼까요?
네. 축, 해, 유해. 그렇죠? 축, 유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병자가, 해는 나와 있고, 그 축이 안 나와 있단 말씀입니다. 이 축이 있어야지만이 음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양이 나와 있는데 이게 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예를 들어 놨으니까 이 예를 그대로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목 경의향양, 이 병화 이 용 그랬습니다. 그럼 이 을이 겨울에 태어나니까 한목이다. 차가운 나무다. 차가운 나무이고, 경 다시, 그래서 다시 의향양, 마땅히 볕양이라고 했죠. 그 양을 향해야 된다. 음을 향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양을 향해야 된다. 그래서 이 병화를 용신으로 삼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병화가 있는데 여기 임수가 있죠.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임수는 병화를 극하죠. 그래서 임수 즉 기병이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용신으로 했으니까 임수는 병화를 극하니까 이게 이 전체 사주에 있어서는 이게 병이 된다. 그러면 이건 용신이 되지만은 약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병약 용신 그런 얘기 들어봤죠. 이렇게 병약 용신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연희, 그러나 기쁘게도 임수 원격 여일주 첩신 일주 본쇠 미상불 희기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자, 그런데 기쁘게도 임수는 병화에 원격돼 있다. 멀리 떨어져 있고 이 일주와는 일주보다는 여기 일간으로 해야 되겠죠. 일주와 일간과 긴첩해 있다. 매우 가까이 있다. 그런데 이 일주는 본래 쇠하다. 일주가 본래 쇠하다. 여기에서 쇠하다는 말은 좀 그렇죠? 왜 그러냐? 자, 해가 을의 상지이기 때문에 생지이다. 생지이기 때문에 쇠하다는 말은 좀 그런데 구태여 쇠하다고 한 것은 을이 절지 유에 앉았다. 그렇기 때문에 쇠하다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상볼 볼 것도 없이 희기생 그의 생을 즐긴다. 그의 생은 뭐냐 그러면 임수가 을목을 생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을 즐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또 유깃
토, 투간, 영능, 저정, 중류, 차, 희, 청간, 수목, 화토, 각본, 문호, 상생, 유정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유기, 기토가 있어. 여기 기토가 있죠? 기토가 있어. 천간에 기토가 있어. 영능, 또한 저정중류, 안정시킨다 그런 뜻이죠. 중류, 안정한 그 흐름, 이 가운데 흐름을 중류를 안정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중류가 왜 가운데 중자를 썼는지 좀 생각을 해볼 일인데, 왜 여기에다가 중류 그냥 중을 빼도 말은 잘 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차, 또 차, 또 그런 얘기죠. 또 희, 기쁘게도 청간이 수목 화토이다. 자, 수목 화토, 그렇죠? 임수, 을목, 병화, 기토, 화토이다. 그래서 화토인데 각분 문호, 각각 나누어 문호를 이루었다. 뭐냐 그러면 이 가운데를 딱 나누어 보자고요. 그러면은 임생, 을목을 하고 병화, 기토를 하기 때문에 각각 나누어서 그 문호를 이루었다. 이렇게 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생 유정하다. 상생 유정하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지지오화. 자, 지지오화, 긴제칠살, 연월 화토, 통근 노광 그랬거든요. 지지오화, 지지의 오화가 뭐냐? 긴제 칠살을 받는, 칠살의 긴제를 받는데, 이 오화는 칠살이라고 하려면은 일곱 번째에 위치한 살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병화의 칠살인 임,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병화의 칠살인 임이 바로 위에서 극제하는데, 연월이 화토, 연월 화토가 통근해서 통근 노광, 노광에 통근했다. 연월, 연의 병화, 월의 기토가 통근 노광하다. 어디에? 오에 통근해서 노광하다. 이것 좀 억지스럽죠? 이렇게 멀리 있는 오에 통근해서 노광하다 하는 것이 좀 억지스럽습니다. 어찌면 그런 뜻입니다. 기토와 병화가 오화에 통근해서 노광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토와 병화가 이 임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경, 또 희, 기쁘게도 행운
동남 양난지지다. 자, 기쁘게도. 그런데 이 대운이 동, 그렇죠? 임, 묘, 진, 사, 오, 미 이렇게 인일 때부터 동방, 남방. 그래서 양난, 양이 따뜻한 그런 지지이다. 그래서 부단 사주 유정이 차 행운 광영하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사주는 유정하다고 그랬죠. 앞에서 설명을 하면서 유정을 하고, 행운은 광영하다. 이거 광영하다는 얘기는 제가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중복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년, 연등, 과제, 갑제, 연등 갑제. 이 갑제라고 하는 것은 그 어시를 얘기를 합니다. 그 어시에 이른 나이에 연등했고, 연달아 합격했고, 사지 봉강, 그 벼슬이 봉강에 이르렀는데, 개 음양 배합치묘이다. 모두 이런 것들이 모두 음양이 배합한 그 오묘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통신문에 의해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자, 을목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을목은 간목은 잘하는 것이고, 을목은 마디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을목은 마디를 형성을 하는데 해가 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유절지에 앉아 있으나 그런대로 유는 해를 생하고 해는 을목의 생지가 되니 힘이 있을만 합니다. 그래서 바로 무엇을 하냐? 자, 병화를 생할 수가 있습니다. 병화는 뭐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가지에서 새싹이 난다. 아니, 마디에서 가지가 나고 새싹이 난다. 가지가 나고 새싹이 난다. 그런 거라고 그랬죠. 그 가지에서 마디에서 가지가 나고 격가지가 나오고 가운데서 이어서 싹이 그 가운데 가지가 올라가서 자라게 되죠. 그게 병입니다. 그게 병이고, 이 병은 어디에서 매디를 짓냐 그러면 오에서 매디를 짓습니다. 그렇죠? 오에서 매디를 지어 가지고 뭐가 되냐? 여기에서 이 가지가 완벽하게 성장을 해서 꽃이 필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꽃이 피어서 무엇을 하냐? 여기에서 이제 이 오 가운데도 기가 있죠. 오병기정이니까. 그래서 이게 천간으로 투출을 해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이제 수정이 되죠. 응? 그 수정이 된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이 유가 잘 연글게 만들죠. 응? 잘 연글게 만든 씨앗을 해차에서 잘 관리를 해가지고 다음에 다시 싹 트는 해, 무, 갑, 임, 이 갑까지 이렇게 딱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얼핏 보기에는 좀 안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은 이 사주가 잘 순환이 돼 가지고 아주 귀한 사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병자, 기해, 의류, 이모 이런 식으로 있어 가지고 상하 간에 이게 다툼이 있어 보입니다. 다툼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여기 병이 오의 뿌리를 하고 이미 자의 뿌리를 해가지고 비록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주 안에서 잘 갈무리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주다. 이 좋은 사주인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게 운이 어떤가? 이게 귀한 사주란 얘기죠. 사주 안에서 귀천이 판명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형통을 보게 되면은 통하느냐 아니면은 통하지 않느냐 공통이라고 그랬죠. 그 공통을 보게 되면은 경자에서는 이게 이미 해자가 힘이 강한데 이쪽으로 약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자로 좀 치우쳐 있죠. 치우쳐 있는데 이게 다시 음으로 치우치는 그런 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좋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기해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좋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났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랬을 때는 이 명주가 어렸을 때 개인적으로 건강이 안 좋다든지 사고를 당한다든지 하는 가능성을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신축으로 왔을 때도 해, 자, 축 해가지고 뭐가 됐습니까? 수방, 복방을 이루었죠. 복방을 이루었기 때문에 역시 음이 강해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10대, 20대까지는 아마도 이게 좀 어려웠을 거다. 제대로 뜻을 피기가 어려웠을 거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조년 연등 과제 이랬단 말씀입니다. 이른 나이에. 그래 여기에 20대 넘어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게 아마도 이게 대운이 0이거나 아니면은 1, 2 이렇게 됐으면은 이게 2, 12 이쪽이어서 20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조년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렇거나 아니면은 이 세운이 여기에서 이 신축운 중에서 그 늦은 신축운의 늦은 운
늦은 운에서 세운이 목화이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하튼 간에 이때까지는 별로 이 사람이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하지만은 이제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호, 전미까지 쭉 목화운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벼슬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왜? 여기가 벼슬자리죠. 관이죠. 관에 앉아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벼슬도 충분히 누리고 또 여러 가지로 명예도 있고 재산도 있고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은 또 노년까지 아주 좋은 운이 이어지기 때문에 장수했을 거다. 충분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사주를 한번 보죠. 이 사주 역시 남자 사주입니다. 남자 사주고 을해년 병자월 을축일 이모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보면은 해자축으로 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양입니다. 여기 양이 있어 가지고 원래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그런 조건은 충족하지 못하지만은 어찌게 됐든 간에 이런 사주를 예로 들어 놨기 때문에 자, 이 사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해년에 태어났으니까 음은년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대운은 역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먼저 설하고 선생은 이 사주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전조, 지환, 일유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사주는 이 사주는 뭐뭇 와 그런 뜻이죠. 전조 그랬으니까 전사주와 지환 단지 바꾸기를 하나, 유자 하나, 유자 하나만 바꿨다. 전사주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여기에서 유자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축자로 바뀌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매우 사주가 다른 것은 전부 다 같고 이 사주가 유자 하나만 바뀌었다. 근데 대단히 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여기에 전에 봤을 때는 이게 양의 사주였잖아요. 응? 양의 사. 이때는 뭐가 기해하고 병자하고가 서로 기해 병자 이렇게 서로 자리가 바뀌었죠. 바뀌었으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운이 거꾸로 간다. 이 정도는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이 속론지 세속에서 논하기를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를 축, 환, 유, 경미 축이 환, 유를 바꾸었으니 경미 다시 아름답다. 이렇게 세속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축에서 이 유를 축으로 바꾸었으니 왜 아름답다고 하겠는가? 절지에 앉아 있는데 유보다는 을이 축에 앉아 있으니 좀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나오죠. 유내 7살 그가 축내 편제 아극. 그러니까 이 전사주에서 이게 유였으니까 유는 7살이 돼서 나를 극하는데 축은 내가 을목 극 축토할 수 있으니
편지에 있니? 어? 그 아름답다. 오히려 아름답다. 또한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또 지수. 이 축이 자해 이 수를 그치게 할 수 있으니, 이 축이 막을 수 자와 해를 막아서 그 물기를 관리를 할 수 있으니 하기묘, 어찌 그 오묘하지 않겠는가, 오묘함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속론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속론으로.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부지, 이건 알지 못하는 것이다. 축토, 습토, 이 축토는 습토이고, 또 능설화, 이 화를 설할 수 있고, 그래서 불능지수, 이 수를 관리할 수가 없다. 물길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불능지수하는 것은 해자축이 수방, 동방, 겨울방을 이루어서 동방, 수방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유수칠살, 오화긴제, 불설, 병화원신, 이건 전조를 설명하는 거죠. 전조에서는 유가 비록 7살이지만은 오화가 극긴제, 자, 전조로 가볼까요? 이 유가 비록 7살이지만은 오화가 유를 긴제, 가까이에서 극제하여서 불설 화지원신, 그 화의 원신을 설하는 것이 아니고, 설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러고 또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피즉 병화재년, 저 사주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사주는 병화가 연주에 있어 가지고 임수가 요원하여 멀리 있다. 요원하여 멀리 있고, 또 우특 기토 일격, 이 기토가 임수와 병화를 막고 있다. 이 사이를 딱 막고 있다. 그 격이라는 거, 막고 있다. 띄워놨다. 그렇게 이제 간격할 때 하는 그 격, 띄울 격자잖아요. 그래서 이걸 막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자, 이 사주는 어떠냐? 자, 이 사주, 지금 공부하는 이 사주는 병화에 일무생부 하나도 없다. 일무 하나도 없다. 생부가, 이 병화를 생부하는 게 없다. 이것도 말이 좀 그렇죠. 이 일주가 생하잖아요. 일주가 생하여 돕고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 기토가 없다, 이런 게
생부가 없고 을목하는 발생. 아니죠. 제가 좀 잘못 읽었습니다. 자, 차즉 이 사주는 병화가 월에 있어. 월주에 있어. 임수와 서로 가깝고, 임수와 서로 가깝고, 기토 불능 이력, 또 기토가 불능 위력. 기토가 없으니 불능 힘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은 천간에 기토가 없으니 힘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봐야겠죠. 근데 여기에서 오병기에서 기토가 있고 축 개신기에서 기토가 있는데 기토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은 천간 이 전사주 이 기토가 없다 그런 얘기겠죠. 이 기토가 불능위력 힘이 될 수가 없다. 이 전사주에서는 이 기토가 있어가지고 힘이 됐는데 여기에서는 기토가 오와 축의 기토가 있지만은 힘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뜻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왜 힘이 될 수가 없느냐. 자, 이 축, 해, 자, 축이 여기에서 수방, 방을 이루었잖아요. 성방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방을 이루었을 때 이게 굉장히 힘이 강력해집니다. 해가지고 오를 극거하기 때문에 이 오에 있는 기토가 힘이 될 수가 없고 축은 바로 북방이 돼버리기 때문에 축이 토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이 될 수가 없다. 불능위력. 그 다음에 자수우 핍근상충. 자수가 또 핍근 아주 한 대 칠 만큼 가까이 있어가지고 상충한다. 좌우상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게 그냥 수방을 이루었는데 해자축이 딱 해가지고 강력한 수가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조금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좌우충한다는 것은 거짓말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놨냐 그러면은 2차 또한 운주 서북 음한지지다. 이 운이 해, 술, 유, 신 이렇게 40년 동안 음한지지이다. 그러니 이게 젊을 때 이게 바랄 수가 없죠. 이러기 때문에 병화에 하나 일단 없다. 생부가 없다. 병화에 생부가 없다. 제가 아까 얘기를 할 때 한 줄을 빼먹고 이렇게 봤습니다. 이 한 줄이 없으니 을목 한응 발생. 이 을목이 어떻게 발생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십간 채상운, 그 우리 앞에서 십간론에서 얘기를 했죠. 십간 채상에서 얘기를 할 때 허습지지 을목 십간 채상을 공부할 때 을목은 허습지지이면은, 을목이 허하고 습한 지지일면은 기마, 말을 타도, 오에 올라타도 또한 우, 걱정이다,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죠. 그래서 사언 불류야. 이 말은, 그러니까 허습지지 기마역우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가 그때 우리가 한번 되돌아서 기억을 해보면은 뭐라고 했었냐면, 허습지지이면은 연지가 오라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시지죠. 이 시지가 오라고 하더라도 또한 걱정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시지지만은 어쨌든 그런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그 말이 거짓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오가 힘을 발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위 굴지 운창, 이른바 소위 굴지 운창, 뜻을 굽혔다. 운창은 학문 공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뜻을 굽혔고, 일빈여세, 한번 가난해지니 여세 씻기는 듯 하였다. 그러고 극처무자, 처를 극하고, 처가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고 자식이 없었다. 지 임신운, 임신운에 이르러서 병화 극진이망, 어떻게 됩니까? 신자 수국을 또 이루게 되죠. 그래서 병화가 극진하게 되니, 병화의 극이, 병화가 극을 받아서 다하게 되니 이 망, 죽었다,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소위 음승, 음이, 음기, 성이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음승, 음이는 음기가 성한 것이다, 이렇게 사라고 선생은 해설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통신성으로 보게 되면 을목은 나무가 자라가지고 봄에 자라가지고 마디를 이루고, 그 을목이 마디를 이루었는데 해가 아니고 자이다. 그 양이 더 왔기 때문에 비록 해가 생지이긴 하지만은 자라 해서 그렇게 나쁠 것은 없겠다. 그렇지만은 그 추위는 더 심해진다, 일반적으로. 왜 추위가 심해지냐? 여기는 그 땅의 환경이 되잖아요. 지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먼저, 하늘보다 늦게 더 추워집니다. 그 다음에, 을 다음에 병화가 왔죠.
병화가 와가지고 가지를 뻗었죠. 응? 가지를 뻗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튼튼해졌죠. 그 가지가 튼튼해져 가지고 뭐가 돼야 되느냐? 꽃이 피어야 돼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수정이 돼야 되는데 천간에 드러난 게 없죠. 기토가 전에 있었는데 천간에 드러난 게 없고 여기에서 뭐냐? 임의 극을 받고 해자축이 북방을 이루기 때문에 축은 토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의 기능도 상실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가지는 비록 그 가지가 새로 생겼지만은 이 가지가 성장해서 꽃을 피우고 그 꽃이 수정이 되는 그런 과정이 비록 있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수정이 꽃이 피우기도 어렵고 그냥 꽃이 피어도 금방 져버리고 꽃이 피어서 금방 지기 때문에 수정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수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수정된 씨방의 껍질을 이루고 그 껍질 안을 채우는 기능이 이 축계 신에 있기는 하지만은 해자축으로서 그 신의 기능도 잃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래 하늘에서 부여받은 그 기능 뭐가 됩니까? 수정을 하고 시방을 이루고 시방을 꽉 채워서 알곡이 되게 하는 기능이 아주 어렵게 돼가지고 있다. 있으나 마나하게 돼가지고 있다. 그렇게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귀한 사주라고 볼 수가 없다. 천한 사주다 하는 게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그러니까 순패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하고 진태에 있어서는 여기도 역시 일원은 비록 진기하지만은 이미 너무 왕하고 이 병은 수기이기 때문에 이 을이 타고난 하늘로서 받은 그 임무를 다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그런 사주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천한사주이다. 천한사주라도 운을 만나면은 통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운까지 아주 을의 음이죠. 갑술에서는 조금 그럴만 그래도 뭔가 이 오와 술이 있고 오와 술이 합해져 가지고 화국을 이루고 갑이 병화를 생부하기 때문에 이때는 좀 그래도 뭔가 있을만 합니다. 근데 바로 계유, 사유축 해가지고
금국을 이루게 되죠. 신자진 해가지고 수국을 이루게 되죠. 안 좋은 20년이 계속 되니 이 사람은 이 자질도 안 좋은데 운까지 안 좋으니 이 운을, 임신운을 넘기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걸로 보여진다. 그래서 이때 사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사라고 선생이 이렇게 설명을 한 게 뭔가 이렇게 갖다 붙인 듯한 그런 감이 들죠. 그런데 통신성으로 이렇게 딱 한번 그 감명하고 해설을 해보면 아주 명쾌해집니다. 이 사주를 해석하는 게, 감명하고 해석하는 게. 그래서 이 통신성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저도 이제 사주를 깊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알게 됐지, 지금까지 이런 이론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하고 인연이 되면은 이렇게 한번 제 강의를 쭉 따라오고, 그러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지금 제 사주가 이 강의가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상당히 그 높은 수준의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서 이 사주 공부하실 때 모르시는 게 있으면은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자료를 드리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